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하나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주변에 70대 이상 어르신 중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 계신가요? 놀랍게도 67%가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나머지 33%였습니다. 이분들이 존경한다고 답한 어르신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죠. 70대 이후 존경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학력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태도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분들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시라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젊으시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르신 계시지 않나요? 나이는 많으신데 사람들이 피하는 분. 말씀하시면 다들 네 하면서 대충 듣고 자리를 뜨는 분.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오시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분. 반대로 이런 어르신도 계시죠. 나이는 많으신데 젊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는 분. 그분 말씀을 듣고 싶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찾아가는 분. 그분이 오시면 자리가 환해지는 분.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나이는 비슷합니다. 경제적 여건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비슷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존경받는 어르신과 그렇지 못한 어르신.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한 75세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손주들이 나를 피해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집에 와도 금방 가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분의 일상을 조금 관찰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경험으로 말하는데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조언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시고 손주들의 선택을 비판하시고 본인 과거 이야기만 계속하셨죠. 반면에 78세의 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이분은 손주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손주뿐 아니라 손주 친구들까지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저는 그냥 애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제 이야기는 물어볼 때만 하고요. 그리고 애들 선택을 존중하려고 해요. 제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요. 바로 이겁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첫 번째 특징.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말보다 경청을 선택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입니다. 삶의 지혜도 많아지죠. 문제는 그 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 들으면 틀림없어. 그런데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을 검색하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전문가들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일방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공감과 경청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72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일단 끝까지 들어줍니다. 중간에 끊지 않아요. 다 듣고 나서 제 생각을 말해도 될지 물어봅니다. 손자가 원할 때만 조언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손자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온답니다. 진학 문제, 연애 문제, 취업 고민, 모든 걸 할아버지께 털어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경청한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듣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며 듣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 그래 힘들었겠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딸과 통화할 때 한 달 동안 본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오직 딸의 이야기만 듣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말 좀 들을 걸 그랬지.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그냥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먼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요즘 엄마랑 통화하면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봐 조심했는데 요즘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게 돼요. 딸이 더 자주 전화를 했고 통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5분이면 끝났는데 이제는 30분, 40분씩 이야기한답니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죠. 내가 말을 줄였더니 딸이 말을 더 하게 됐구나. 여러분, 경청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가 중요해. 내 생각이 궁금해. 너를 이해하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반대로 일방적인 조언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 판단은 믿을 수 없어. 내 말대로 해. 누가 더 존경받을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상대방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괜찮아,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 줍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내 생각을 말해줄까? 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한 77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래라 저래라 했죠. 근데 나이 들고 보니 제가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세상도 많이 변했고 젊은 사람들 생각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배우는 자세로 듣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는 것, 그게 진짜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본인이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말하는 시간이 70% 이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30대 70입니다. 본인이 30%만 말하고 70%는 듣는 거죠.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말하는데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침묵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느끼면 계속하고 싶어질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자랑보다 현재 성장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 문장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어쩌면 10번 이상? 과거를 회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추억은 소중하니까요. 문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만 반복하면 사람들은 지루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자랑은 보통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대단했어. 요즘 사람들은 안 돼. 옛날이 더 좋았어. 이건 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를 폄하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모임에만 가면 본인 군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0년 전 이야기를요.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시네요 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가 되니까 다들 지루해했어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으니까요. 그분은 모임에서 점점 외톨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분 옆자리를 피했어요. 또 그 이야기 듣기 싫어서. 할아버지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어른 말씀을 안 들어. 하지만 문제는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현재가 아닌 과거에만 살고 계셨던 거죠. 반면에 79세의 한 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분은 70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72살에 블로그를 시작했고 75살에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적어서?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 그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겁니다. 할머니께 젊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 나이에 유튜브를 하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이가 핑계가 될 수 없지.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야.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하나씩 배우니까 되더라고. 이 말에는 과거 자랑이 없습니다. 대신 현재의 도전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성장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고 변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75살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쿨렐레라는 작은 기타 같은 거예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악보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1년을 매일 연습하셨어요. 지금은 요양원을 다니며 봉사 공연을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우쿨렐레를 치며 노래하면 다른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십니다. 모두가 행복해하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 70 넘어서 악기 배우셨대. 과거가 아닌 현재로 존경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무엇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뭘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8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할 뿐이죠. 지금부터라도 하나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보는 것, 요리 레시피 하나를 마스터하는 것,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 나는 지금 이걸 도전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과거는 끝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옛날이에요. 하지만 현재의 도전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영감을 줍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최근에 이런 걸 시작했어. 과거 이야기는 물어볼 때만 하시고요. 분명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면 존경받을 거라는 생각이죠. 돈을 주고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봐주고 그러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마워는 합니다. 하지만 존경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해요. 할머니가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뭘 해드려야 하나? 할아버지가 또 용돈 주시겠다는데 받기가 좀 그래.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나는 손주들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애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오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해요. 할머니가 해주신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10만 원씩, 손주 생일마다 선물, 집에 오면 음식 잔뜩 해서 보내기, 손주 애들 봐주기. 정말 많은 걸 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모두 일방적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할머니 방식대로 주신 거예요. 손주들은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뭘 해드려야 하나? 그래서 점점 피하게 된 거죠. 반면에 73세의 한 할아버지는 접근을 달리 하셨습니다. 이분은 주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손주가 축구를 좋아하면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가십니다. 손주가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에 대해 물어보시고 관심을 보이십니다. 용돈을 주는 대신 할아버지가 커피 한 잔 살게, 우리 같이 카페 갈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밥을 해주는 대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진짜 친구처럼 여깁니다. 부담 없이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즐깁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하시고 손주들도 행복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수직적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거죠. 하지만 함께하는 관계는 수평적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시간과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존경은 수평적 관계에서 생깁니다. 베푸는 사람을 고마워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존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관심사를 존중해주고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집에 가면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놓고 아이 돌봐주고 그러셨어요. 물론 며느리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죠. 할머니가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뭐 하고 싶어? 우리 같이 할까? 며느리가 영화 보고 싶다고 하면 함께 영화관에 갑니다. 며느리가 카페에 가고 싶다고 하면 함께 갑니다. 집안일은 함께 하고 아이는 함께 돌봅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예전에는 제가 뭘 해드려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해요. 어머니를 친구처럼 느껴져요. 친구처럼. 이게 키워드입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 그런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갑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신가요? 혹시 일방적으로 주고만 있진 않나요? 이제부터는 함께하는 걸 시도해 보세요. 내가 해줄 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할까? 로 바꿔보세요. 분명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 응원한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애들이 뭘 알아.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세대 차이는 당연합니다. 50년, 60년 시간 차이가 나는데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차이를 비난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래? 우리 때가 더 좋았어. 세상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를 폄하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하고 취업은 더 어렵고 집값은 더 비쌉니다. 우리 때와 비교하는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나이 때 벌써 집도 장만하고 가정도 꾸렸어. 너는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 집에 얹혀 사네. 부끄럽지도 않아? 손자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가? 할아버지 때는 집값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든데? 이후로 손자는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만나면 비교당하고 비난받으니까요.
반면에 78세의 한 할머니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손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1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가족들은 다들 걱정하고 빨리 아무 데나 취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할머니만 달랐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내가 하고 싶은 일 찾는 게 중요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손녀는 할머니 말에 울컥했답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할머니였거든요. 결국 손녀는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제일 먼저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붙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지금도 손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한 분은 비난했고 한 분은 응원했습니다. 누가 더 존경받을까요? 젊은 세대를 인정한다는 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하고 인정하는 거죠. 물론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말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도 어른입니다. 20, 30대, 40대면 충분히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가 할 일은 비난이 아닌 응원입니다.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는 젊은이들이 더 성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거든요. 실패해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비난하는 어른 말고 응원하는 어른. 잔소리하는 어른 말고 믿어주는 어른. 그런 어른이 되면 젊은 세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또 한 가지 젊은 세대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기술이 있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K-팝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본인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였지만 손자가 좋아하니까 알고 싶으셨대요. 손자가 신나서 설명해줬고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손자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자랑을 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 70 넘으셨는데 K-팝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 완전 쿨하시지 않아?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것,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 이게 존경받는 어르신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물론 내면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첫인상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뭘 누가 나를 보겠어. 그냥 편한 게 최고야. 이런 생각으로 관리를 안 하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얼룩투성이고 냄새까지 나는 어르신. 아무리 내면이 훌륭해도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힘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깔끔하고 단정한 어르신. 옷은 간소하지만 정갈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해도 잘 빗어져 있고 몸에서 은은한 비누 향이 나는 어르신. 이런 분은 자연스럽게 호감이 갑니다. 제가 만난 82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정하게 차려입으십니다. 화장은 안 하시지만 얼굴을 깨끗이 씻고 로션을 바르십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셔서 관리하기 쉽게 하셨고 옷은 심플하지만 깔끔한 걸 입으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저 할머니 참 품이 있으시다. 나이 들어도 저렇게 깔끔할 수 있구나. 할머니는 자기 관리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기분이 좋거든.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 관리는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겨. 나는 나를 존중해.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보내는 거죠.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하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 이게 자기 관리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70살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셨어요. 지금 80이신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약도 거의 안 드시고 병원도 잘 안 가십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80이 넘으셨는데 약도 안 드시고 정정하세요. 할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이 가족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기 관리는 가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자식들이 걱정을 덜 합니다. 깔끔하게 생활하면 함께 살기도 편하고요. 결국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항상 멋지게 차려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본적인 위생과 건강 관리는 하자는 겁니다. 머리는 자주 감고 옷은 깨끗한 걸 입고 이는 잘 닦고 손톱은 정리하고 이런 기본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은가? 외모든 건강이든 마음이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해요. 이런 자세가 존경을 받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가꾸는 모습.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말보다 경청을 선택합니다. 둘째, 과거 자랑보다 현재 성장을 보여줍니다. 셋째, 주는 사람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넷째,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 응원합니다. 다섯째,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분명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 잔소리 안 하기, 오늘 하루만 상대방 이야기 듣기. 이렇게 하루 단위로 실천해 보세요. 둘째, 기록하세요. 오늘 어떤 변화를 시도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간단히 적어 보세요. 변화가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피드백을 구하세요. 가까운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고요. 넷째, 롤모델을 찾으세요. 주변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있다면 그분을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로 사는 것.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선택입니다. 불평불만 늘어놓으며 외로운 노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85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찾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필요한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조언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응원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력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오직 태도와 자세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말을 줄이고 귀를 열고 배우고 함께하고 응원하고 자기를 가꾸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질 거예요. 더 자주 연락이 올 거고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 거고 여러분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게 바로 70대 이후의 진짜 행복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그게 노년의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올바른 방법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70대, 80대, 90대가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그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존경받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